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영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묘의보감이에요. 묘의보감인데 아인이가 올해 9월 달에 이제 정기검진하면서 심근비대증이라는 질환이 진단이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잘 있느냐 막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아인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그러고 있는데 아인이를 보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의사기도 하면서 보호자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은 어떤 더 고민을 하실까라는 궁금함들이 생길까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심근비대증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한테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약간의 팁 아닌 팁을 묘의보감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보호자님의 고양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으면 진료실 안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영양제는 뭐가 좋냐? 놀아도 되냐? 특별히 주의할 거는 없냐? 약은 언제 먹어야 되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또한 당연히 제 아이니까 제가 키우는 고양이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함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고요. 가장 먼저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아마 딱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더 이상 이제 낚싯대 놀이하면 안 되나요? 과격한 놀이하면 심장병에 문제가 더 무리가 되나요? 라는 거를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된다입니다.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심장병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심장병 안에 초기 단계, 중기 단계, 3단계, 말기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놀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단계가 되면은 놀이를 제공하더라도 오히려 고양이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놀이 과격한 놀이, 움직임이 많은 놀이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아이니 얘기로 돌아가면 아이니 같은 경우는 5단계 중에 초기 단계에 가까워요. 이 초기 단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현재 아이니는 놀이 반응도 되게 좋고요. 되게 심하게 노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낚싯대를 잡으려고 팔을 휘적휘적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계가 예를 들어서 중기 이상 예전 영상 보면은 그 표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심각한 수준이다 말기가 아닌 그 전 단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절대 놀이를 과격하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놀이라는 게 꼭 사냥 놀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낚싯대 흔들고 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그걸 통해서 꼭 사냥 본능을 해소하고 사냥 욕구를 해소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먹이 장난감 같은 정적인 놀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사냥 본능을 해소하기 위한 먹이 장난감 정적인 놀이를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조금 너무 안타깝다라고 한다면은 구멍이 있는 데서 얘가 발로만 좀 약간 살짝 꺼내서 잡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놀이도 아마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병이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순환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순환기라고 하는 거는 좀 혈액이 도는 거고 심장에서 계속 이제 이완이 됐다가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짜주고 늘어났다가 짜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격하게 운동하게 되면 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한테 염려하는 부분은 혈전이에요. 심근비대증이 있는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혈전, 그러니까 혈액이 뭉치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우려하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거 관련돼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가 일반사로 먹었는데 이제 심장병 걸렸으면은 바로 이제 식이 제한을 해야 되냐, 나트륨을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좀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좀 나트륨 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 사료나 아니면은 이제 심장 사료는 대부분 나트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극초기 단계 1단계다라고 하면은 먹거리를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정도 단계가 이제 올라가서 담당 수의사님이 얘는 심장 사료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신장 사료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식은 이제 얘는 평생 못 먹는구나.
얘가 추루를 너무 좋아했는데 아니면은 얘가 뭐 트릿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못 먹게 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낮은 단계라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양을 좀 줄여본다던가,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저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계가 계속 이게 단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별에 따른 관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담당 선생님의 지도하에 가이드 하에 지키는 거는 맞거든요. 낮은 단계다라고 한다면은 간식 같은 거를 한 개 정도로 나눠서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좀 제한돼야 되는 음식들의 리스트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나트륨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름기가 좀 많은 음식이라던가 많이 튀겨진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천되지가 않고요. 뭐 트랜스 지방이라던가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이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항상 심장병에 대한 평가를 단순하게 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심장 초음파도 봐야 되고 심장 초음파 상에서 심장의 두께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다른 증상들은 없는지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학적 검사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아이니는 혈액학적으로는 다른 장기들은 다 괜찮은데 심장 관련된 수치만 좀 많이 높은 편이고 그게 절대 지표가 되지는 않아서 심장 초음파 상에서는 그래도 심장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심장 두께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아서 최대한 뭐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저는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보다는 너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던데? 너 잘 지내냐고. 지금 물어봐요.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아이니 그리고 간혹 이제 심장병 있는 경우에는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라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 지방산 들어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기호성이 좋고 먹이기 쉬운 제품으로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항산화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순환기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약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 한 번 먹는다고 바로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영양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약 같은 경우를 뭐 언제부터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정확한 검사, 심장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혈액학적 검사를 통해서 그걸 판단은 동물병원의 담당 선생님이 딱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아이니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최대한 심장에 좀 부담이 덜 되게끔 하려고 조금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아이니는 다행히 약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가지고 약은 현재 좀 잘 먹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약을 언제부터 먹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약 먹이는 연습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심장병 있는 애들 병원 매번 와가지고 검사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수면시 호흡수입니다. 얘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몇 번, 분당 몇 번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분당 호흡수가 30회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평상시 분당 호흡수를 30회 미만이라면은 평상시 체크해 놓고 흉곽, 갈비뼈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아니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20초 정도 재고 곱하기 3을 하셔도 되고 뭐 15초 정도 세고 곱하기 4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당 다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고 나서 뭐 개고흡을 한다던가 호흡수 빨라진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가장 정확한 거는 자고 있는 동안, 애가 쉬고 있는 동안 호흡수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담당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얘기 나누면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9월 달에 아이니가 심장병 진단을 받고 대략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아이니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 딱 하면은 갑자기 큰일 나는 건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다른 일반적인 고양이처럼 충분히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아이를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이니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하게 된 묘이보감 심장병 고양이들 어떻게 케어하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